안녕하십니까? AWS에서 리테일 사업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민입니다. AWS 서밋 온라인 코리아 행사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클라우드를 통한 유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두 단어는 아마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어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는 이유는 최근 급변하고 또 심화되고 있는 경쟁 환경 속에서 리테일러들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들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해하고 비즈니스에 적용해야 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더라도 IT가 아닌 비즈니스 현업에 계신 리테일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는 클라우드의 매우 기초적인 개념으로 시작해서 아마존이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혁신을 만들어 오고 있는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은 간단한 아마존 그룹의 미션과 운영 철학으로 시작해서 클라우드의 개념을 살펴보고 아마존의 컨슈머 비즈니스인 아마존.com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또 어떤 혜택들을 얻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라면세점의 신규 플랫폼 사업부의 안성준 파트장께서 신라TV의 AWS 서비스 기반의 라이브 커머스 구축 및 운영 사례를 말씀드리고 신라면세점이 클라우드를 통해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의 그룹의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존의 미션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사의 정체성을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또는 테크 컴퍼니라고 하지 않고 커스터머 센트릭 컴퍼니, 즉 고객 중심적인 회사라고 정의한 것은 고객의 필요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산업이나 도메인, 시장을 가리지 않고 고객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영역에도 뛰어들 수 있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중심 사고는 제프 베조스 회장께서 사업 초기부터 강조해오고 있는 세 가지 코어 컨셉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고객을 모든 일에 우선하여 1순위에 놓고 둘째, 고객의 요구와 여러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발명을 하고 셋째,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마존 직원들은 이 세 가지가 유지될 때 고객은 결국 우리를 선택하고 믿어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마존의 미션과 세 가지 코어 컨셉을 기반으로 아마존은 1995년부터 아마존.com에서 책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에 3,8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60조 원의 매출과 27조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1,800조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아마존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며 미국인의 66%가 넘는 고객들이 아마존에 가장 먼저 검색을 하고 미국 이커머스 시장의 49%는 아마존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아마존의 끊임없는 혁신이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끊임없는 혁신의 기저에는 네 가지 혁신 드라이버가 작동하는데 첫째는 모든 의사결정에 고객을 우선하고 집착하는 문화, 그다음에 두 번째, 투피자팀이라고 불리우는 8에서 10명의 작지만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애자일한 조직, 셋째, 빠른 혁신과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아키텍처, 그리고 넷째로 혁신적 사고를 고객에서부터 시작하여 문제 해결하는 워킹 백워드의 일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런 네 가지 혁신 드라이버와 함께 아마존.com에서는 그로스 플라이휠을 통해 성장의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로스 플라이휠은 제프 베조스 회장께서 구트 그레이스의 저자인 짐 콜린스와의 미팅에서 그의 플라이휠 전략에 감명을 받고 그 즉석에서 냅킨에 그려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그로스 플라이휠은 고객 경험에서 시작을 합니다. 고객의 경험을 만족시키도록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웹사이트와 빠른 배송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좋은 쇼핑 경험을 제공하면 더 많은 고객이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고 고객이 많아지면 더 많은 셀러들이 입점하게 되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상품 종류의 증가로 연결되고 결국 더 높은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의 선순환은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지속적인 가격 인하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다시 고객 경험의 향상이 되고 이것은 결국 다시 한번 성장을 위한 플라이휠의 에너지가 됩니다. 정리하면 아마존 리테일의 폭발적인 성장은 혁신을 위한 문화, 조직, 아키텍처, 일하는 메커니즘과 제대로 돌아가는 플라이휠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 리테일의 폭발적인 성장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AWS의 역할입니다. AWS는 아마존 리테일 비즈니스인 아마존닷컴에서 태어났고 아마존닷컴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즈니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 필요한 모든 IT 자원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강력하고 다양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웹과 모바일 쇼핑몰에서 시작하여 수요예측, 개인화 등의 AI ML 프로젝트, 프라임 서비스, 보이스 기반의 알렉사, 무인 점포 아마존 고 등에 이르는 아마존의 혁신과 관련된 모든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를 통하여 지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및 애플리케이션 집합을 개발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AWS가 아마존닷컴에 제공하며 검증받은 서비스들을 전 세계 7,000개가 넘는 유통 고객들이 이미 동일하게 사용 중에 있으며 고객들은 AWS를 레버리지하여 빠른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AWS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개념과 리테일러들에게 의미 있는 핵심 베네핏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우드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는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 쓰지 않고 유틸리티 개념으로 발전소에서 끌어다 필요한 만큼 쓰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온디맨드 방식으로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입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클라우드가 중요한 이유는 클라우드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외 여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을 뒷받침하고 이네이블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계, 업계, 연구기관들이 매우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중 우리 리테일러들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은 약 10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AR, VR, 자율주행, 로봇, 블록체인, 3D 프린팅, 5G 커뮤니케이션,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제가 클라우드를 하단에 크게 보여드린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가 이러한 기술들을 이네이블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디지털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AWS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약 170여 종 정도 됩니다. 이 다양한 서비스들의 조합을 통해 리테일러들의 혁신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IT 인프라 환경 및 서비스들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비전, 애널리틱스, IoT, 블록체인 등의 다양한 제품들의 조합을 통해 무인 매장을 구축하거나 자동 발주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의 혁신을 빠르고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조합해서 나만의 레고를 만드는 것처럼 AWS의 서비스를 조합해서 유통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서비스들을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테일러들이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만들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왜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린 내용은 아마존닷컴이 AWS의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얻고 있는 베니핏들이기도 합니다. 첫째, 유통사들은 쇼핑몰이나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거나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커머스를 운영할 경우에 사전에 실제 트래픽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쇼핑몰 서버가 다운되었다 또는 서버가 터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기존의 온프렘 환경에서는 예측보다 적게 고객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자원을 유상태로 낭비하게 되고 반대로 예상보다 많이 방문하게 될 경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고객의 불편과 매출의 기회 손실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만큼의 서버만 조달하면 되고 더 필요할 경우 클릭 몇 번으로 단지 용량을 늘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서버가 다운되거나 터지는 것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기능으로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거의 즉시적으로 서버를 늘리고 증설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초기 선투자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미리 서버 등의 인프라 자원을 예측하고 구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 적고 고정 비용을 가변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확보된 워킹 캐피탈을 활용해서 더 좋은 상품의 개발이나 매입, 그리고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물류 등의 자원을 분배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클라우드의 기본 철학이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서버와 같은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대형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지속적인 비용 절감 또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AWS는 작년 말 누적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80여 회의 가격 인하를 해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점으로는 내부의 인력과 자원의 활용에 있어 선택과 집중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테일러의 핵심 업무가 아닌 서버, 보안 등의 인프라단의 관리 업무를 줄이거나 클라우드로 완전 이전하여 사내 자원을 고객 서비스 등의 핵심 영역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시장 환경 또는 필요한 변화에 더 빠르고 민첩성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먼저 사업 관련한 여러 가지 실험을 쉽게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것과 둘째,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패에 따르는 비용이 과거 온프레임 환경에 비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에서는 서버 용량을 몇 분 내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늘렸던 서버를 다시 줄이거나 삭제하면 됩니다. 빠르게 실험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환경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 할인 행사를 기획한다든지 쇼핑몰 안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품 추천 기능을 탑재한다든지 또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구현한다든지와 같은 서비스를 기존의 방식 대비 10배 이상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하면 빠르고 쉽게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내 리테일러들이 동남아 등의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해외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나 서버, 공급자를 따로 찾고 자원을 직접 구매하지 않더라도 전 세계 어디라도 수분 내 서비스 구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해외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해외 사업을 운영 중인 리테일 고객들에게 의미가 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제 발표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마존의 리테일 비즈니스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클라우드의 베니핏들을 AWS를 통해 레버리지하여 빠른 혁신과 성장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이렇게 아마존 리테일 비즈니스와 함께 일하고 서비스하며 얻은 경험과 혁신을 전 세계 다른 유통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고 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계시는 국내 리테일 업계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아마존의 리테일 사업부가 누리고 있는 AWS의 혁신적 서비스들을 동일하게 경험해 보시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보고 계시는 서비스들은 아마존.com이 사용하고 있는 AWS의 서비스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WS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들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여 다양한 서비스로 만들어 리테일 고객들께 제공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엘리멘탈은 미디어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 만든 서비스입니다. 국내에서는 신라 면세점에서 이 엘리멘탈을 기반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구축하여 매우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라 면세점의 안성준 파트장을 모시고 AWS를 활용한 신라 면세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라 면세점에서 새로운 플랫폼들을 기획,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뉴커머스 파트 총괄 안성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신라 면세점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AWS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귀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신라 면세점이 지난 3년간 겪어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모바일 플랫폼의 도입,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이행에 대한 경험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오늘의 주제인 신라TV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저희와 AWS가 함께 해온 여정의 시작, 현재, 그리고 앞으로 함께 그려갈 미래에 대해 15분 동안 간략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들 신라TV가 생소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라TV는 면세업계에서는 무려 세계 최초로 시도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또 다행히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저희처럼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신라TV는 아직 라이브 커머스라는 용어가 생소할 2019년 10월 오픈했고 현재까지 약 1년 반 동안 방송 72회, 누적 시청자 수 무려 65만 명을 기록해오며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생방송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통해서 고객에게 기존 온라인 면세점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롭고 재미있는 여러 경험을 AWS라는 파트너를 통해 손쉽게 제공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초격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신라는 생소하던 라이브 커머스에 어떻게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나름대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저희 신라면세점은 항상 빠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파트너사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세업에서는 브랜드사와의 협업은 단순한 콜라보레이션을 넘어 가장 중요한 상품 확보와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은 현재까지도 매우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사실 저희는 신라TV 이전에 티핑이라는 자체 소셜 플랫폼을 구축해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소셜 플랫폼을 통해 서드파티 플랫폼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객의 니즈가 동영상에서 라이브로 변화하는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티핑은 저희 신라면세점의 첫 번째 AWS 활용 케이스로서도 의미가 아주 깊은데요. 티핑에서의 클라우드 구축 경험을 통해 새로운 플랫폼 구축과 애자일한 대응이 어렵지 않음을 이 티핑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업계의 가장 큰 고객인 중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중국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라이브 커머스라는 형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기고 나니 결국 어떻게 구축할까라는 질문에 모든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 이미 AWS에 대한 사용 경험과 노하우가 이 티핑을 통해 쌓이고 나니 클라우드라는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도 AWS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높았습니다. 자체 구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여러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AWS의 라이브 스트리밍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장 크게 다가왔었고, 또한 생방송 시간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트래픽 차이가 있는 라이브의 특성상 모든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세업으로서 항상 글로벌 고객을 염두하며 개발해야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업계에서 사상 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이 신라TV는 과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을까요? 지금부터 지난 1년 반 동안의 실제 운영 성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리고 이 신라TV라는 플랫폼을 직접 기획했던 PM도 반신반의했던 이 신라TV라는 플랫폼은 저희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숫자들을 저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먼저 20년 9월, 그러니까 한창 코로나 2차 대유행의 끝에서 진행되었던 에스티로드와의 협업 방송은 면세품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5,000명 가까운 동시 접속자를 모아서 저희의 자체 최대 시청자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출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라이브 방송을 저희 서울점에 방문한 것 같은 경험, 랜선 쇼핑을 통해서 잠시나마 이 힘든 상황을 잊게 만든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리테일 회사로서 저희에게는 판매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가 세웠던 가장 놀라운 판매 기록은 이 코로나가 업계를 덮치기 직전 작년 1월에 세워졌습니다. 브랜드 클라랑스와의 협업 방송에서 사전에 준비된 1,200개의 상품이 무려 방송 시작 23분 만에 완판되어 버린 기록인데요. 해당 상품의 단가가 매우 높았던 것을 생각하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재밌는 기록, 다른 곳에서 진행했던 라이브 방송 대비 저희 신라TV 방송이 기록한 무려 20배가 넘는 시청자 기록도 저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라 TV들의 성과들은 다양한 파트너사와의 협업, 또 다양한 출연자, 그리고 새로운 시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가 아닌 매장에서도 진행해보고, 또 여러 브랜드와도 진행해보고, 또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먹방, 펫방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저희 신라면서점 고객이 가장 좋아하는, 또 저희와 가장 적합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항상 찾고 또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대면 뷰티 클래스 등 새로운 상황에 맞는 더더욱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항상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쌓인 와중에 한 가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인사이트, 저만의 느낀 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이브 방송에서 생각하는 이 출연자가 가진 파워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떠한 기획을 했는지, 또 어떠한 컨텐츠를 준비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편리한 쇼핑 경험을 우리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가 저희가 생각한 핵심인 것 같은데요. 팔로워 500만이 넘는 대형 유튜버와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만 비교해봐도 객관적인 지표로서는 저희가 더 잘 되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럼에도 컨텐츠와 기획의 힘으로 무려 20배 가까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라TV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갈 전략을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적인 UI UX의 개선 및 컨텐츠의 강화를 통해 더욱더 혁신적인 쇼핑 경험을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뷰티 유튜버 등 개인 컨텐츠 제작자에게 의존하던 환경을 이제 탈피하여 더욱더 다양한 출연자를 통해 실제 쇼핑 경험과 더욱 흡사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면세업이라는 저희의 업의 특성에 맞게 중국, 일본, 동남아, 또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모든 고객을 위한 글로벌 버전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이 한국 시장에서 신라TV의 성공을 경험한 브랜드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요청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금년 중 빠르게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라TV뿐만 아니라 저희의 모든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브랜드사와 나누고 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협업을 기획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마케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신라TV는 면세업계 최초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또한 IT에 대한 역량이 높지 않았었던 리테일사로서 매우 쉽지 않은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AWS라는 강력한 파트너 덕분에 손쉬운 구축부터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발빠른 확산까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AWS라는 강력한 플랫폼과 함께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면세업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라면세점이 되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테일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아마존닷컴의 사례와 신라면세점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피드백을 기다리겠습니다. 강연 종료 후에 강연 평가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